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극한 대결 양상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동해 최북단을 비행하고 북한에선 연일 반미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B-1B 랜서는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데요.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해서 동해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습니다. 최대 60톤에 이르는 폭탄을 싣고 적진을 융단 폭격할 수 있는 데다 폭탄 탑재량이 가장 많고 속도도 빨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종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 전투기, 폭격기 중 가장 북쪽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도발을 지를 꺾으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네, 이 기자,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연일 반미 행사를 열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군중 집회에 각계각층 10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요. 함성을 외치는 등 격렬한 군중 집회 사진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과의 최후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며 미국을 향해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상공의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곧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B-1B 최북단 비행, 북한 리용호 공격 힘이 선제 행동 나서겠다. 네,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신석호 부장, 네. B-1B 폭격기가 지금까지 올라간 것 중에 가장 가깝게 북한 영공으로 접근을 했다면서요. 어디까지 간 겁니까? 예,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는 그 동해상에 북한의 공해를 조금 벗어난 네. 곳이고요. 위도상으로 보면은 NLL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북한의 영향권으로 들어간 거죠. 미국 그렇군요. 최고의 전략 자산이 전개된 네. 거죠. 전혀 새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B-1B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데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미국이 가진 폭격기 중에서 폭탄을 가장 많이 싣고 또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협정에 의해서 B-1B는 핵탄두를 안 싣기로 약속할 만큼 무서운 무기입니다. 무서운 네. 무기고 이번에 이제 그 같이 들어간 F-15C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용 주력 전투기입니다. 네. 주력 전투기고 그래서 이 몇 대가 들어간지 정확히 현재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B-1B가 2대 이상 편대 비행을 했고 그다음에 F-15C는 오크라이나에서 출발했는데 이것도 아마 4대 이상 들어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분명히 이거는 이 비행기들이 전부 다 이게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레이더로 다 파악을 했을 거고 북한이 만약에 지대공 미사일을 쏘았으면은 실제로 전투가 벌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영공이라고 하면 북한 본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 영공이고 북한 본토에서 불과 22km 떨어진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한 25km 떨어진 지점까지도 접근을 했을 수 있다. 정확한 지점은 확인이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거 B-1B 폭격기가 네. 우리 영해 약간 우리 영해 밖에서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네. 그러니까 북한 영해를 안 밟은 거죠. 그래서 북한 배 타다 경제 수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나온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 NLL은 침범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해 NLL이 있고요. 똑같은 것이 동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이제 아마 동해는 각도가 똑같을 겁니다. 네. 똑같은 각도로 쭉 가겠죠.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 바다 자체는 북한의 영해가 아니고 북한의 영공이 아니지만 그 위도상으로 보면은 쭉 이어진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네. 비원비 편대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 설명입니다. 김정봉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북한의 레이더에까지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나섰을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만 있을 뿐이 사실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대응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더 큰 어떤 이 응전이 가능한 정도의 그렇겠죠.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기사에서 세 가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전략자산 전개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 첫 번째 시각대도 사실은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전략자산이 우리나라에 전개되는 시간은 한낮 아니면, 그러니까 낮 시간대인데 최초로 심야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 이 비원비를 날렸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또 유의미한 어떤 상황이었다.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은 네.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밝히는 건 가장 최북단까지 갔다라고만 이야기할 그 뿐, 사실만 밝히고 있는 그 거죠. 사실만 밝힐 뿐,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느 선까지 갔었느냐에 대한 어떤 이 발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갔느냐에 대한 어떤 이 논란이 계속 좀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 언제나 한미 합동훈련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난번 18일 때도 비원비 두 대가 전략자산이 전개됐을 때 F-15K,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투기가 가지 않고 오키나와의 아데나 기지에서 F-15C가 출격을 했다, 호위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해석이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는 지난번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이걸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아니면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통보를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청와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합의보다는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북한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만약에 자기를 공격하는 어느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이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거지, 한반도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미국 개별적인 행동으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을 어찌 보면 한반도를 보호할 수,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함께 떠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 아까 김정은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안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예. 그런 전투기를 추격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쟁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 전쟁의 하나의 어떤 주체가 돼버리니까 한반도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격할 때는 가능한 한 미국 자체적인 어떤 자산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운데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했었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 전투기나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 자산들이 함께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미국 자체적으로라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혀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비행기, 그 다음에 괌에 있는 비행기가 날아가서 미국 스스로 어떤 훈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북한의 어떤 미사일 기지나 전략 기지를 폭격할 때 미국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실장님이 비원비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에 가장 운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폭격기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염두에 둔 상황 아니겠느냐, 미국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괌을 포위 공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괌을 포위 공격하는데 괌의 영해 밖에 3-4km 떨어진 곳. 주위를 떨어진 것을 이제 때린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는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내 영해는 안 들어가고 그 공해상으로 해서 아마 그 배터리 경제적으로 해서 돌아 나왔기 때문에 북한도 도발할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영해에 안 들어갔다면, 12해는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만약에 그래도 이제 북한이 공격할 수는 있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종근 그 실장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예. 조금 겁이 나는 것이 한국 정부에 그냥 이번에 통보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건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아직 이게 협의였는지 아니면 통보였는지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가 리용호가 유엔 연설을 하기 1시간 전에 B1B 출격 사실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3분에 첫 그 보도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바로 미국 국방부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작전 수행 사실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실제로 B1B 편대가 뜬 거는 그 전이겠죠. 네. 그 전이고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가 있고 1시간 반 정도 뒤에 이용호가 유엔 총회에서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호의 발언은 다분히 그 전에 이루어진 B1B 편대의 비행을 알고 네. 거기에 대한 또 일종의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용호가 유엔 연설을 통해서 미국을 강력한 논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트럼프는 우리 국가의 최고 존엄을 로켓과 결부하여 모독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하여 그는 전체 미국 땅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입니다. 네, 이용호 외무상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석호 부장?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이 참수 작전을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의 외무상이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발언을 쏟아놓은 건데 저 발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B1B 편대 비행이 있었고요. 네. 또 그 전에 그 전날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공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틀 로켓맨을 꼭 처리하겠다 이런 네. 발언을 하거든요. 자, 그런 발언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판넬로 지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얘기한 대로 리틀 로켓맨 오래 못 갈 것이라고 김정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요. 그리고 B1B를 출격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용호가 유엔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악마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군사 공격을 해온다면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선제 공격에 나설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이미 개인의 발언 그리고 개인의 성명을 통해서 최고 수준에서 서로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조직과 기관들은 그 최고 지도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 국방부도 B1B 편대를 가장 높은 북단까지 전개를 시킨 것이고 이용호 외무상도 유엔 총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발언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용호 외무상의 발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틀 로켓맨이라는 것을 발언하면서 네. 리틀 로켓맨, 당신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이용호 당신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죠. 예. 북한이 오늘 조선의 오늘이라는 매체에 뭘 올렸냐면 B1B를 타격하는 장면을 좀 조악하게 합성을 해서 올렸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저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도 보고 또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여론전도 하고 심리전을 네, 지금 영상으로 공개했죠. 영상을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B1B하고 핵항모 칼빈스노를 타격을 하는 합성 영상입니다. 그죠? 네. 네. 이건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주면서 반미 여론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체제를 결속시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여론을 이제 움직여가지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무력으로 군사적 옵션을 활용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는 그런 여론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원래 북한이 노렸던 핵으로 무장해서 미국이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그런 그 큰 전략하고 현재 방향이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김정은에 대한 개인 비난을 하면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또 김정은이가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서 아주 강한 그 비난하면서 이 대화 국면으로 가야 될 것이 점점 더 긴장이 격화돼서 오히려 이제 북한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다음에 리용호 발언이나 김정은의 발언에 보면은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두려움, 선제 공격을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교수님, 지금 이 점점 이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이 이번에 비원비의 출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놀랐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북한 또 인민들도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전투기가 거의 뭐 12헬이 근접해서 비행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위협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군사적 행동을 하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영호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위협적인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리틀 로켓맨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던 즉 지구상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발언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말에 대한 반응 또 이번에 북한 근접 비행을 한 미국의 전투기에 대한 반응 두 가지가 함께 묶여서 아마 10월 10일 날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가능성 즉 미사일 발사를 하든 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소폭탄을 정말 실은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김정은의 최초 성명을 대독한 리춘희 아나운서의 방송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트럼프가 세계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9월 21일 김정은. 네, 김정은의 성명 내용을 보셨습니다. 북한은 연일 전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양에서는 10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가도록 보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감히 없애보겠다고 미쳐 날뛰는 흉악한 양키 무례들에 대한 천만 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멸족의 의지가 세차게 분출되고 있는 시기에 반미 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집회가 23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죄친 날강도 미제를 이 행성에서 송두리째 드러내고야 말 소리발 같은 증오와 원수 경멸 기상을 안고 모여온 10여만 각계층 군중들로 차넘쳤습니다. 10만 군중 집회를 보여줬는데 이게 내부 결속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미국을 향한 뭐 과시성 행보인 건지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 대한 그 경고이기도 하고 또 김정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김정은이죠. 최고 수령이라고 하는 그 김정은과 국가를 모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은 또 북한의 기관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또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역으로 활용해서 북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또 압박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대내, 대외용 의지가 다 같이 포함된 그런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장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연설에서 유엔 연설이 아니고 이전에 다른 한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기자들에게 역대급 초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네. 역대급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우리 표준어도 아니고 우리 신조어거든요.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그렇죠. 표현 우리 아닙니까? 그 신세대들이 많이 썼던 그런 표현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표현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상한 것 이상의 어떤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그 말도 사실은 북한에서 쓰는 북조선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두 어휘가 우리 남한에서 주로 쓰이는 말들을 굳이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말들이 많이 지금 그 북한의 상층부까지도 이렇게 쉽게 쓰일 수 있는 말이 됐다는 게 하나 엿보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 자신들의 어떤 속내를 드러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다. 그건 최고 존엄이 결정할 일이지만 내가 감히 상상을 하건대 아마도 ICBM이나 혹은 이 태평양상에 수소폭탄을 쏘지 않을까 한다라고 리용호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이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게 이제 7차 핵실험이냐 아니면 ICBM의 정상 각도 발사, 시험 발사냐 그것으로서 완성됐다라는 그런 선언을 대내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리용호 입에서 나온 말, 즉 태평양상에 발사를 해서 수소폭탄을 공중에서 터뜨리겠다는 것이 하나의 자신들의 어떤 마지막 완성했다. 드디어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퍼포먼스의 어떤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리용호 외무상의 역대급 발언 들어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네, 김 실장님 지금 리용호 외무상의 입에서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실험 태평양상에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표현이 나왔는데 정말 얼마나 저걸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리용호 외무상이 한국으로 치면 뭐 외교부 장관이지만 외교장관이죠. 북한 이 권력 서열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외무성 자체가 힘이 없고 이게 또 당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함부로 이런 국제 무대에 나와서 수소폭탄 실험 같은 말을 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분명히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말을 대지한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상당히 비중 있게 들을 필요가 있고 과연 저걸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김정은이가 그 성명 발표한 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내 모든 것을 걸고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걸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 저거를 하는 방법은 아마도 민간 비행기도 지나다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수면에서 하게 되면은 해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그 피해를 줄 겁니다. 수면에서 못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대기권 밖에서 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기권 밖에서 하게 되면은 재진입 기술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기권 진입 밖에 그 높은 고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한 뭐 몇몇 톤짜리를 하게 되면은 현재 피해를 보는 것은 EMP 공격 피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비행기나 배들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저 실험을 정말 한다 그러면 네. 국제 해사기구나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다 통보를 하고 어디 해역에 배나 비행기가 운항을 중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하면 몰라도 그냥 했다가는 아마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냥 만약에 통보를 안 하고 북한이 하게 되면은 지나가던 배가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비행기는 당연히 추락을 하고요. 배는 낙진의 피해를 일으켰죠. 아니죠. 배는 그 모든 전기 제품, 전자제품이 파괴돼서 화재가 발생할 겁니다. 네. 배는 화재가 발생하니까 불을 끄면은
배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비행기는 100%다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최 교수님이 아까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 중에 한 가지 주목되는 표현이 참수라는 말을 직접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표현을 했거든요. 이 참수라는 말은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할 경우에 쓰는 용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직접 이렇게 이 리용호 외무상이 자신들이 말하는 최고존엄에 대해서는 표현을 쓴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죠. 사실은 보통 이제 북한과 우리야 뭐 김정은하고 김정은 참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북한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특히 국제 무대에 와서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연설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뭐 위대한 영도자라고 믿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참수 작전을 하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입에 올릴 수 없는 얘기거든요. 만약 저게 북한 내에서 얘기를 했다거나 저걸 얘기했으면 저 사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유엔 연설문을 본인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영호가 아까도 뭐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무슨 권력이 있어서 연설문 자체를 고치겠습니까? 네. 저건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승인을 받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저 정도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나를 세우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 본인의 참수 얘기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북한 풍계리 쪽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이게 7차 핵실험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은 자연 지진인 것으로 판명이 났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좀 오락가락했고요. 저희 기상청도 좀 오락가락했는데 지금 정리된 것은 어쨌든 그 자연 지진이다. 그러나 그 자연 지진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리되는 것은 어쨌든 최근에 실시됐던 6차 핵실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뭔가 풍계리 인근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에 따른 후속된 그 지각 변동이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5시 29분에 풍계리 일대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측에서 바로 이것이 또 다른 7차 핵실험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거 지금 뭐 또 방송하러 나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7차 핵실험은 아니었고 자연 지진이다라는 것들이 중국도 정정을 하고 우리 기상청도 정정을 그렇군요. 해서 좀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란 게 만약에 저게 정말로 핵실험이었다 그러면 놀랄만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도가 3.2 정도 되는 조그마한 소형 핵폭탄을 폭발시켰다는 얘기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네. 현재 수소폭탄도 골치 아프지만 만약에 북한이 핵폭탄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진도가 3.2 정도면 0.1KT, 0.3KT 정도 이렇게 작은 겁니다. 네. 작은 거면 이건 뭐 야포에다 쓸 수 있는 정도로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냥 서울 한복판으로 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무기란 그리고 말이죠. 조금만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럼 더 골치 아파지는 문제인데 다행히도 자연 지진이라고 밝혀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아직도 남는 건 뭐냐면 심도가 0km였다. 그러니까 자연 지진은 이 표면상에서 지진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네. 밑에서 일어나지. 그러니까 0km였다는 건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에 의하면 이것은 지난번 6차 핵실험의 여진 아니면 갱도 이 지반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갱도들이 폭발했다거나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가능성 또는 이 지하수가 오염이 완전히 됐을 가능성 그런 것들이 도리어 이제 좀 더 불안하고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이 군사 행동으로까지 번져서는 안 돼야 될 텐데요.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소식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전개되는 시간은 한낮 아니면 그러니까 낮 시간대인데 최초로 심야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 이 비원비를 날렸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또 유의미한 어떤 상황이었다.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은 네.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밝히는 건 가장 최북단까지 갔다라고만 이야기할 그 사실만 밝히고 있는 그 거죠. 사실만 밝힐 뿐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느 선까지 갔었느냐에 대한 어떤 이 발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갔느냐에 대한 어떤 이 논란이 계속 좀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 언제나 한미 합동훈련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지난번 18일 때도 비원
비원비 두 대가 전략 자산이 전개됐을 때 F-15K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투기가 가지 않고 오키나와의 아데나 기지에서 F-15C가 출격을 했다, 호위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해석이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는 지난번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이걸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뭐 아니면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통보를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뭐 청와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합의보다는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북한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만약에 자기를 공격하는 어느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이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거지 한반도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미국 개별적인 행동으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을 어찌 보면 한반도를 보호할 수,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함께 떠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 아까 김종문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극한 대결 양상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동해 최북단을 비행하고 북한에선 연일 반미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무력 시위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B-1B 랜서는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데요.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해서 동해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습니다. 최대 60톤에 이르는 폭탄을 싣고 적진을 융단 폭격할 수 있는 데다 폭탄 탑재량이 가장 많고 속도도 빨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종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 전투기, 폭격기 중 가장 북쪽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지를 꺾으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네, 이 기자,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연일 반미 행사를 열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군중 집회에 각계각층 10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요. 함성을 외치는 등 격렬한 군중 집회 사진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과의 최후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며 미국을 향해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상공의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곧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B-1B 최북단 비행, 북한 리용호 공격 힘이 선제 행동 나서겠다.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뭐 안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예. 그런 전투기를 추격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쟁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 전쟁의 하나의 어떤 주체가 돼버리니까 한반도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격할 때는 가능한 한 미국 자체적인 어떤 자산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뭐 그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운데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했었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 전투기나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 자산들이 함께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미국 자체적으로라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혀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비행기 그다음에 괌에 있는 비행기가 날아가서 미국 스스로 어떤 훈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북한의 어떤 미사일 기지나 전략 기지를 폭격할 때 미국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실장님, 이 B-1B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에 가장 운용이 될,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폭격기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 염두에 둔 상황 아니겠느냐, 미국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괌을 포위 공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괌을 포위 공격하는데 괌의 영해 밖에 3-4km 떨어진 곳. 주위를 떨어진 것을 이제 때린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는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내 영해는 안 들어가고 그 공해상으로 해서 아마 그 배터리 경제속으로 해서 돌아 나왔기 때문에 북한도 도발할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영해에 안 들어갔다면 12해에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만약에 그래도 이제 북한이 공격할 수는 있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종근 그 실장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예.
조금 겁이 나는 것이 네,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신석호 부장, 네. 비원비 폭격기가 지금까지 올라간 것 중에 가장 가깝게 북한 영공으로 접근을 했다면서요. 어디까지 간 겁니까? 예,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는 그 동해상에 북한의 공해를 조금 벗어난 네. 곳이고요. 위도상으로 보면은 NLL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북한의 영향권으로 들어간 거죠. 미국 그렇군요. 최고의 전략 자산이 전개된 네. 거죠. 전혀 새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비원비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데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미국이 가진 폭격기 중에서 폭탄을 가장 많이 싣고 또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협정에 의해서 비완비는 핵탄두를 안 씻길로 약속할 만큼 무서운 무기입니다. 무서운 네. 무기고 이번에 이제 그 같이 들어간 F-15C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용 주력 전투기입니다. 네. 주력 전투기고 그래서 이 몇 대가 들어간지 정확히 현재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비원비가 2대 이상 현대 비행을 했고 그다음에 F-15C는 오크라에서 출발했는데 이것도 아마 4대 이상 들어갔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분명히 이거는 이 비행기들이 전부 다 이게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레이더로 다 파악을 했을 거고 북한이 만약에 지대공 미사일을 쏘았으면은 실제로 전투가 벌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영공이라고 하면 북한 본토에서 12해리까지가 영해 영공이고 북한 본토에서 불과 22km 떨어진 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한 25km 떨어진 지점까지도 접근을 했을 수 있다. 정확한 지점은 확인이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거 비완비 폭격기가 네. 우리 영해 약간 밖에 우리 영해 밖에서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네. 그러니까 북한 영해를 안 밟은 거죠. 그래서 북한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쪽으로 나온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 NLL은 침범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해 NLL이 있고요. 똑같은 것이 동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이제 아마 동해는 각도가 똑같을 겁니다. 네. 똑같은 각도로 쭉 가겠죠.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 바다 자체는 북한의 영해가 아니고 북한의 영공이 아니지만 그 위도상으로 보면은 쭉 이어진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네. 비원비 편대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 설명입니다. 김정모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북한의 레이더에까지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나섰을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만 있을 뿐이 사실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대응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더 큰 어떤 이 응전이 가능한 정도의 그렇겠죠.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기사에서 3가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전략자산 전개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 첫 번째 시간대도 사실은 굉장히